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선대위 쇄신안 발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열받을 만한 소리는 잘 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쇄신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인적 쇄신, 누가 들어온다 이 정도 발표할 줄 알았으나 권영세 한 명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밝힌 거죠. 김두일님이 이 쇄신안 발표 소감과 향후 예측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을 본 소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용이 없다. 장난하나. 발표는 약 2분 30초. 그리고 놀랍게도 윤석열이 직접 질의응답을 약 30분 정도 받았다. 그런데 선대위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오늘 발표된 내용은 거의 없다. 권영세를 총괄로 임명한다는 것이 유일했다. 대신 기자회견을 끝낼 때 마스크를 활용한 몸개그를 통해 큰 웃음은 한번 주었다는 것이 유일한 기자회견의 성과다. 권영세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윤핵관일 뿐이다. 윤석열이 국힘당 입당할 때 주도한 인물이 바로 권영세다. 당시 당대표 이준석이 여수 출장 갔을 때 기습 입당식을 했는데 그것을 권영세가 진행했다. 물론 그도 검찰 출신이다. 즉 윤핵관은 권성동에서 권영세로 보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삼국지의 십상시처럼 무능한 황제 주변을 맡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적어도 김종인과 이준석은 확실하게 지운 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윤석열이 발표한 선대위 쇄신안에서 가장 자주 쓴 말이 슬림화와 2030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표현인데 기자가 김종인 위원장도 슬림화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냐고 묻자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고민하던 윤석열은 내가 더 슬림화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빵 터뜨렸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연락을 할 의사는 없지만 아마 이준석도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너 같으면 해주겠냐? 그리고 지금 이준석은 외부에서 계속 깐죽거리는데 물론 윤석열이 한 이준석에 대한 언급도 진심은 아닐 것이다. 당장 윤석열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의 김경진이나 김용남은 대놓고 이준석 사퇴를 종용하고 있고 오늘은 국힘당 재선 의원들도 이준석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즉 이준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 2030 지지율에 더 타격을 입을까봐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 아저씨 이미 다 작전 뽀록 났어요. 윤석열은 2030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선대위 실무진에 청년들을 많이 넣겠다고 한다. 비서진이나 청년 보좌역 많이 뽑아서 겁나게 뺑뺑이 돌리겠다는 의미인가? 젊은 애들 갈아 넣는다는 것이 2030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본인이 영입한 선대위 구성원들을 졸지에 다 내보내는 해체쇼를 해놓고 새로운 선대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본 내 전반적 소감이다. 빠르면 내일까지는 새로운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일까지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혹시 새로운 선대위 인선한다는 핑계로 쉬면서 술 마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권영세, 임태희 외에 나경원 정도가 깜짝 발탁될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 오늘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말이다. 1인당 1,000만원씩 재난지원금 주고 신혼부부는 무조건 집 한 채씩 주고 아이 출산하면 세금 감면해주겠다는 허경영식 모델을 말하겠다는 것인가? 나를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윤석열과 가족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합당한 재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해줄 거냐? 이준석은 국힘당 당원 당규상 당장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준석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는 있다. 그 사건이 무려 중앙지검 반부패 부서로 배당되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박덕흠은 수사 한번 받지 않고 복당했고 50억 클럽 멤버들도 조용히 묻혀가는 중이다. 그런데 8년 전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부서라니 당분간은 윤석열의 직속 후배들이나 혹은 국힘당의 의원들이 이준석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이준석이 받지 않으면 이준석 수사 진행에 대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슬금슬금 나올 것이다.
그래도 버티면 가족들에 대한 별건 수사에 들어가겠지. 결국 이준석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을 사퇴시키려는 것이 검찰당의 목표이고 검찰당은 그것을 충분히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권력과 욕망의 동기 그리고 뻔뻔함까지 가지고 있다. 김종인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은퇴각이다. 한 며칠은 윤석열 뒷담화 까는 재미에 언론에 오르내리겠지만 그 역시 설 전후로 지워질 것이다. 또한 검찰 캐비넷에는 이준석의 서류 말고 김종인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비록 그가 입 터는 것을 좋아해도 이번에는 상대가 다르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국힘당을 초토화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 일제감정기 때의 부역 세력이 해방 후 기득권이 되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숙주로 삼았던 이 수구정당을 이렇게 신속하게 뒤집어 버리다니 대단하다. 추미애가 군인과 검찰의 2번의 쿠데타를 막은 나이트라면 윤석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이어 국힘당까지 2곳의 기득권 본산을 초토화시킨 다크나이트인 셈이다. 대신 국힘당이 검찰당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더 무서운 일이 아니냐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당의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역사와 정치를 이해 못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폭주하는 검찰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계 개편의 신호는 검찰당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물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김두일님의 글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죠. 많은 부분에 동의가 되는 글인데 그 중에서 이준석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분석, 예측이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에 대한 그 사건, 이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서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언론이 슬금슬금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가세연에게 흘려서 이준석 대표를 날리려고 하는 모습을 2030 세대들이 똑바로 보고 있거든요.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걸 윤석열 덕분에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었지만 2030들에게는 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윤석열이 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준석도 한번 당해보면 검찰개혁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던 2030 세대들은 검찰이 그동안 했었던 만행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동원해서 이준석 제거를 하는데 빨리 착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박살을 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죠. 정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국힘당을 초토화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검찰의 만행들도 국민들이 하나둘씩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국힘당마저도 초토화시켰으니 다크나이트인 셈이다. 이런 분석에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가슴에 와닿는 순간입니다. 김종인 영감님 계속해서 떠들 것이고 이번에 팽당한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벌써 이수정 교수는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이 눈치가 없다, 타협을 잘 못한다, 어찌저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적당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적당히 하는 걸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태세 전환이 엄청나죠. 이준석은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이고 김종인 영감님은 그 정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같이 할 수 없다. 내가 차인 게 아니라 내가 찬 거다. 자진 사퇴하는 거다. 위원장님이 다 해주시면 지방으로 뛰기만 하겠다더니 이러면서 또 윤석열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초토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윤핵관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한 선거를 이기는 건 어려울 겁니다. 십상시에 둘러싸여 있는 무능한 황제
김두일님의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장동 관련 토론 이재명 후보 측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토론회를 하겠다. 법정 토론회 3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이게 대장동과 연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조만간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가장 열받게 했었던 말, 자신의 아내가 조국 사태 이후로 2년 동안 탈탈 털렸다. 요양이 필요하다. 건강이 걱정된다. 정경심 교수는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1년 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윤석열의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역량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밭을 갈아야죠. 아니죠. 밭을 갈면 안 됩니다. 모를 심어야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